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오늘은 3회 보건공중 파트 중에서 보건 먼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옳은 건 물었습니다. 일단 먼저 1차 보건의료란 우리가 지역 주민이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료도 하고요. 큰 병원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진료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방, 건강 증진, 건강도 증진하고, 예방도 하고, 뭐 유지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 의원, 뭐 이런 것들, 보건진료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1980년도에 제정이 됐대요. 특히나 농어촌 등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 법을 만들어서 세운 기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 이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의사가 없는 전국의 아주 작은 시골, 시골, 벽지, 오지, 이런 데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가기가 어렵고요. 의사도 구하기 힘들고, 병원도 없고, 그 다음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곳에 이 기관을 세웠어요. 세워서 의사가 없는 농어촌, 벽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를 하고 원래는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가 진료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뒀습니다. 누가 이제 진료를 하게 되냐면 원래는 간호사는 진료권이 없어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건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호사, 그 다음에 조산사가 상주하면서 간단한 진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뭐 처치 같은 것들 하고 건강도 돌보고 약도 처방하고 뭐 이렇게 하는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한 겁니다. 1차 보건의료 제공. 그래서 이때 1980년대에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거는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보건진료소에는 의사가 없어요. 보건의료원이라고 이번에 나와 있는 건 의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와 병원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겁니다. 당연히 의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건지소는 면, 단위에 설치하는 건데요. 여기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는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시군구에 설치하고요. 여기도 당연히 의사가 있어요. 어쨌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등 벽지 오지에 우리가 간단한 진료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집단 토의라고도 하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그룹 토의의 장점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룹 토의. 자, 1번에 민주적 회의 능력 배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답은 맞네요. 그죠? 자신의 우리가 의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능력을 길러지게 되는 거니까 민주적인 회의 능력 배양이 맞겠고요. 이번에 대상자들의 수동적인 참여 유도,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3번에 낮은 상호 이해도 했는데 상호 이해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육자, 그 다음에 학습자, 이런 교육자, 교육을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학습을 해주는 사람, 이 간에 의견 교환이 원활합니다. 의견 교환, 하기 때문에 낮은 상호 이해도가 아닙니다. 주고받고 의견을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수용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높은 상호 이해도가 맞겠고요. 4번에 많은 대상자 참여했는데
그룹에 이게 모두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룹 토의라는 건 모두 다 한 번씩은 얘기해 보는 게 좋아요.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룹의 참가자 수가 많아질수록 클수록 네, 토의에 참여하는 수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대상자가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경제성하고 나오는데, 네, 높은 경제성이라는 건 시간과 노력 대비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학습 내용에 따라 인원이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경제성이 낮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 몇 명이 토의를 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의 질의 및 응답을 받고 사회자가 이를 정리함으로써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은 물었습니다. 네, 전문가가 몇 명이 토의를 하고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한테 질문을 물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네, 이거 네, 패널 토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서 많이 보는 게 네, 이런 패널 토의에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떠올려 보면 손석희 님이 MC를 보면서 토론을 하는 100분 토론 있었잖아요. 100분 토론. 거기에 이제 패널들이 막 나와가지고 토론을 찬반 토론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청중에게 질문도 하고 청중이 질문도 하고 뭐 답변도 하고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패널 토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분단 토의는 우리가 이제 분단을 나눠가지고 토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면 네, 참여자 수가 많을 때 이럴 때 이제 분단을 나눠 가지고 몇 개로 이제 나누어서 토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종합하는 걸 우리가 분단 토의라고 합니다. 네, 집단 토론의 워크숍은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네, 토론과 토의는 또 약간 틀려서 아마 집단 토의를 살짝 꼬아서 내신 것 같기도 하네요. 5번에 심포지엄은 우리가 중요하게 패널 토의와 중요하게 개념을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심포지엄은 여기서는 전문가 몇 명이 토의를 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또 청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심포지엄은 사회자, 그 다음에 발표자, 네, 발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하는 사람도 있고, 네, 청중도 있겠죠. 여기 다 모두 다가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 그래서 2명에서 뭐 한 5명 정도 발표자가 네, 발표를 해요. 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청중과 논의를 하게 되는 게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얘기하는 건 1번 패널 토의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4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서 네,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 1차 보건의료라고 하면은 문제 너무 자주 나와요. 그죠? 그래서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프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하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우리가 가기 전에 동네 의원 아니면 보건소 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보건소 이런 데서 예방접종 맞고 감기약 타고 뭐 건강 상담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1차 네, 보건의료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1번에 보겠습니다. 질병 예방보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네, 치료도 하고요. 질병 예방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훨씬 더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겠고 2번에 무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보건의료이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보건의료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사는 사람도 집 앞 보건소, 그다음에 내과 이런 걸 이용한다면 1차 보건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3번 1차 보건의료의 대상은 한자 개개인이다 했는데 네, 한자 개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전체입니다. 지역사회 네, 주민 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다룬다. 네, 맞네요. 그죠?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건강 문제. 그래서 예방접종도 하고, 네, 예방접종도 하고, 그다음 뭐 고혈압,
보건소 같은 데 가보시면 고혈압, 뭐 당뇨 교실 이런 것들 열어서 교육도 하잖아요. 네, 이런 관리, 영양 관리,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주민이 건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1차 보건의료가 되겠다. 네, 5번 각 지역의 특수질병 관리한다. 아니죠. 특수질병 아니고 기본적이고 네, 보편적인 질병. 네, 질병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네, 4번에서도 1차 보건의료, 뭐 공중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강의 영상을 네,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한번 시청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5번 차감기를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네,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말초순환 장애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일단 차감기가 뭐냐면 네, 바위에다가 네, 구멍을 뚫는 기계예요. 우리 뭐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드드드드드 뭐 이러면서 소리 많이 나면서 진동도 많이 울리는 그런 기계고요. 일단 이런 말초순환 장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창백해지고 말초순환 장애가 생기는 건 주로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하는 레이노병인데요. 2번이 그래서 일단 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로 손가락이 뭐 진동, 그 다음에 추위, 추위 등에 의해서 이제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레이노 증후군이 되겠네요. 뭐 손발 저림, 창백해지고 이런 변화들 허혈 발작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진동, 추위 하면은 레이노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6번 보건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조직과 배분을 의미하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네, 목적으로 옳은 걸 물었네요. 자, 1번에 건강보험 수가 결정.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는 거는 우리가 의료를 전달을 할 때 뭐 1차 기간, 2차 기간, 3차 기간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건의료 전달 체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보건의료 예산의 비율 조절도 아니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보건의료를 굴리기 위한 네, 보건의료를 굴리기 위한 수단은 되겠네요. 그죠? 네, 수단이나 뭐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지 이런 전달체계 시스템 자체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3번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 제공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이런 의료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런 보건의료를 전달하는 절차가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니까 3번은 답이 되겠고 4번에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 수립 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지이기는 한데요. 답이 될 수 없는 건 이런 전달 체계를 1차, 2차, 3차를 잘 짜면 우리가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걸 막아서 의료비가 이제 낭비되는 거, 억제되는 효과는 있기는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국가가 이런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은 국민을 잘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잘 치료해 주는 거지 돈을 아끼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목적에서는 벗어난 게 아니겠고요. 답이 아니겠고 적절한 답은 아니겠어요. 5번에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의료 서비스 내역과 수준을 결정하게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역이나 이런 수준을 결정하는 건 의사나 의사의 뭐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환자에게 보건의료 수요자라고 하는 거는 네, 환자잖아요. 환자에게 이런 의료 서비스 내역이나 수준을 결정하게 하는 맡기는 시스템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맞겠네요. 네, 7번 식품을 방치할 경우 본래의 성질을 잃게 되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변질이라고 한다. 식품의 변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1번에 발효는 단백질 식품에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이다 했는데 네, 발효는 단백질 식품에 미생물이 증식하는 게 아니라 네,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일어나는 우리 생활에 좀 좋은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일단 부패는 탄수화물의 미생물이 증식하여 일어나는 분해작용이다 했는데 부패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 부패는 단백질. 단백질의 미생물이 작용해서 악취를 내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면서 이제 분해되는 거죠. 3번의 변폐, 당질, 지방질, 식품의 미생물이 증식하여 분해되는 현상이다. 네, 이거는 맞네요. 그죠? 3번은 답이 되겠고요. 4번에 식품의 미생물이 증식하면 발효, 변폐, 부패가 이렇게 차례대로 일어난다가 했는데 차례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안 되겠고 5번 유해물질의 혼입으로 부패를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겠고요. 네,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8번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청각, 시각, 청각, 기능장애 등을 유발하는 수질 오염물질로 옳은 거 됐습니다. 네, 사지마비, 정신마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어장애, 감각기능의 장애 이런 것들 뇌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중추, 뇌니까 중추신경의 질환이 되겠어요. 그죠? 네, 이런 질환을 일으키는 수질 오염물질은 메틸수은이죠. 메틸수은. 메틸수은 자체는 우리 미나마타 공장 떠올리면 됩니다. 미 여기 비슷하네요. 그죠? 이렇게 공장에서 여기에서 생긴 메틸, 수은. 이 수은이 이 화합물이 오염된 어패류 같은 거, 이런 거 장시간 먹게 되면서 대량으로 아니면 장시간 대량으로 복용하게 되면서 섭취하게 되면서 생기는 병을 우리가 그래서 미나마타병이라고 많이 흔히들 알고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수은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질환이 발생하는 게 특징적인 거고요. 그리고 신경계에 그래서 신경계에 잘 축적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9번 현재 의료기관 이용 시에 진료 비용을 본인이 일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 일부 부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본인 일부 부담, 그러니까 병원비의 일부를 우리가 환자가 좀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좋은 점이 장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병원비를 우리가 100% 다 전액 다 공짜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쇼핑하듯이 막 자주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작 진짜로 아픈 사람들이 막 제때 이제 치료를 해야 될 때 돈이 재정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이 재정이 또 금방 바닥나거나 이런 불상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되겠고요. 4번에 보면 본인에게도 부담을 좀 줌으로써 불필요한 이런 의료 서비스를 좀 제한하는 장점이 좀 이득이 생기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1998년 세계보건기구의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은 신체적으로 우리 몸이 아픈 데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도 몸도 마음도 튼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녕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 잘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맺고 지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안녕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11번 식중독균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포도상 구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 물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개념은 잠복기가 가장 짧다라는 특징적인 거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도상 구균, 포도알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우리 몸의 피부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피부 이런 데도 존재하는 상재균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는 문제가 특별히 되지는 않는데 이 포도상 균 자체가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음식물 속에서
번식을 해요. 잘못해서 번식을 해서 네, 장독소라는 걸 만들어내요. 네, 이게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장독소가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우리가 든 음식을 먹었을 때 걸리는 대표적인 독소용 식중독이 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균이 들어가서 자랄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독소를 먹은 것이기 때문에 1시간에서 6시간 안에 바로 네, 1시간에서 뭐 6시간 안에 평균적으로는 뭐 3, 4시간 안에 네, 몸에서 즉시 반응해요. 완성되어 있는 장독소, 음식물에 만들어진 걸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잠복기가 굉장히 짧다. 식중독균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포도상 구균이. 어쨌든 이 포도상 구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 물었으니까 1번에 나오는 장독소가 맞겠네요. 네, 끓여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2번에 머스카린, 얘는 독버섯에 있는 자연독이 되겠네요. 베네루핀, 네, 얘는 뭐 모시조개, 네, 모시조개 뭐 아니면 굴, 네, 이런 조개류, 네, 조개류에 들어있는 자연독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신경독소, 얘는 뭐 보툴리누스, 네, 균이 만드는 독소입니다. 네, 신경마비 만들어내죠. 유발하는. 테트로도톡신, 네, 얘는 보고알, 네, 보고알, 뭐 간 이런 데에 많이 있는 자연독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네, 12번 등록된 환자나 사람 수에 따라 의사가 보상받는 방식으로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서 총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의료비 지불 제도로 옳은 것 했습니다. 등록된 환자나 뭐 주민 이런 사람들이 해당 의사의 의료 서비스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냥 이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서 일정 수입을 받는 거 우리 인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두제는 등록이 딱 되어 있는 사람 수에 따라서 수입을 받는 거라서 그러면 의사는 진료를 건강해서 병에 걸리지 않으면 진료를 안 해도 되니까 좋겠죠. 의사는.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산업장에서 보건 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의 기본 업무 물었습니다. 산업보건관리의 기본 업무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되겠네요. 네,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산업보건관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2번은 이제 개인위생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써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도 해줘야 돼요. 네, 작업장에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외상과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도 해주는 것들도 노력을 해야겠고 또 뭐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응급 의료 조치도 또 해야 되겠고요. 업무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효율적으로 근로자들을 적성에 맞게 배치 효율적인 건강에 맞게 위험 요소들은 제거해서 적성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교대 근무 이런 것들도 살펴봐줘야 되고 건강과 관련해서 그래서 기본 업무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1번에 보면 직업병 진단과 치료 이거는 뭐 병원에서 할 일이니까 산업보건 관리하는 거리가 멀겠고요. 작업 환경의 위생적인 관리 맞네요. 2번은 답이 되겠고 보상체계 관리 품질 관리 노동조합의 활성화 이런 것도 회사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니까 산업보건 관리하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4번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참여 정도를 파악해요. 그리고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 태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수업 중에 교육 중에 하는 평가를 얘기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중간에 잘 듣고 있나, 이해는 했나,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네. 이런 것들을 교육 중에 평가하는 걸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형성평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시험 뭐 단원평가처럼 단원을 한 단원 공부를 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꼭 형성평가 받잖아요. 그럼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번의 절대평가는 이거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죠. 80점은 A, 90점은 A, 80점은 B, 이런 거.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 상대평가는 네, 다른 대상자랑 비교하는 거죠. 대상자랑 네, 비교. 그래서 그 집단 내에 내가 어느 몇 등 하는지 이런 것들 평가할 때 상대평가. 총괄평가는 얘는 보건교육이 끝난 후 완전히 총괄이니까 보건교육이 네, 끝난 후에 하는 거. 목표 달성 정도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 네,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진단평가. 얘는 교육 전에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육 전에 평가하는 걸 우리가 네,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들의 특성, 흥미, 성격 이런 것들 파악해서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제 전략을 마련하는 거를 우리가 진단평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네, 15번 WHO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 네, 보건행정의 범위를 좀 써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보건행정, 보건교육 해야겠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려줘야겠죠. 전파해야겠고. 네, 두 번째는 환경, 위생과 관련된 것들, 우리 깨끗한 공기, 네, 깨끗한 공기, 물, 이런 것들, 물 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3번은 네, 감염병을 이제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감염병 관리. 그래서 전염병 같은 거 네, 예방해줘야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차단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모자보건,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모자보건, 네, 출생률과 관련 있으니까 엄마, 아이, 네, 아이의 건강관리 같은 거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보건, 교육도 하고 보건, 간호, 네, 보건 간호, 보건 진료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보건 의료의 네, 기록도 해야 돼요. 기록 및 통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야 되잖아요. 자료를 모아서 통계를 내서 행정을 해야 되니까, 네, 행정을 해야 되니까, 함으로, 보건의료 및 기록의 통계 같은 것도 이 보건행정의 범위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 관리도, 네, 만성질환 관리 하는 것도 네, 보건 WH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재해 예방, 영양 개선, 영양 개선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이 재해 예방은 보건행정보다는 재난안전 이쪽에 가깝겠죠, 그렇죠? 재난안전 대책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좀 안 맞겠어요. 이번에 보건교육, 환경위생, 맞네요, 그죠? 환경위생 맞고 감염병 관리는 네, 맞겠으나 이 계획이라는 건 이제 좀 너무 하위 개념이기는 한데 모자보건의 하위 개념에 가깝습니다. 네, 청소년 관리, 수명연장도 보건행정의 최종 목적은 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명을 연장시키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최종 목적은 될 수는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행정의 범위는 아니겠어요. 행정의 범위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고, 일단 모자보건은 맞고, 노인보건. 노인보건은 이거는 이제 이때 WHO가 이런 것들을 범위를 나열할 때, 규정할 때 현대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이전이다 생각해보면 이게 포함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는 현대 보건학에서 중요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에서의 답은 요게 해당이 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성적 접촉에 의해 16번부터는 공중보건입니다. 성적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인 STD 질환으로만 나열된 거 됐는데 우리 STD 질환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성매개 질환이 되겠습니다. 성매개 질환, 성매개 감염, 성매개 감염이 더 맞는 말이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걸로 나열된 거 1번에 임질도 그렇죠. 에이즈, 매도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은 뭐 클라미디아 감염증 네 클라미디아 감염증이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연성하감 네, 연성하감 그 다음에 성기의 뭐 단순포진 성기 단순포진 네, 그 다음에 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에 의해서 걸리는 뭐 콘딜로마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에 임질 네, 에이즈 매독 네 받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17번 직장인 K씨는 건강검진에서 결핵 반응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이라는 네, 결과를 받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핵 반응 검사를 했대요. 주로 이제 우리가 결핵 반응 검사를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투베르쿨린 네, 반응 검사를 피부에다가 피내에다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PPD 용액 이용해가지고 뭐 0.1cc 정도 우리가 피내 주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판독을 할 때는 한 이틀, 48시간에서 3일, 72시간 후에 경결의 크기를 보고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이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결핵이다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구나 이 정도를 뜻하는 걸 양성이라고 판단을 해요. 여기서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흉부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객당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토탈 통합해서 이제 결핵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리게 되죠.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네, 18번 보건소의 지역사회 간호활동의 일환으로 가정방문을 계획 중이다. 보건소 간호조무사의 효과적인 가정방문 전에 준비활동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 집으로 방문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가정방문의 목적, 뭘 하러 가는 건지, 뭘 교육을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문제가 있다면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처리 방법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계획도 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러면은 가정 방문의 목적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문제 발생 시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문제가 있다 문제 발생이 했다 그러면은 또 계획도 세워야 돼 그죠 네, 이런 것들 계획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또 감염병이 있다 그 집에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날 방문해야 될 가정 중에 감염병이 있다 그러면은 또 이건 나중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방문 동선이나 방문 계획도 또 세워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상자의 어떤 기록이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런 것들도 또 읽어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방문 가방, 가방에다가 네, 방문 가방에 물건들 어떤 것들을 네, 갖고 가야 될지 내용물 같은 거 확인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네, 또 보충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1번 방문 활동에 대한 평가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거는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요. 방문 전이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의 방문 대상에 대한 기록을 찾아서 사전에 읽어보는 거 네, 답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보건소 건강관리실의 물품관리 시 유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네, 1번에 정해진 장소에 정리정돈한다 맞죠? 재고 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소독된 기구와 물품은 젖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지나지 않게 해야 되겠고 오래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확인 절차를 생략한다 했는데 오래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어딘가에 넣어두면 방치되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꺼냈을 때 고장나 있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슬거나 아니면 뭐 고장이 나지 않게 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겠어요. 확인 절차 그래서 생략하는 거 안 된다. 답은 5번입니다.
네, 20번 간호조무사가 가족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는가? 네, 1번의 정부 시책에 따른다? 아니죠. 네, 전문가의 자문에 의한다? 아니고요. 지역 유지들 요구도 아니고 보건간호 감독관의 지시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네,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그분들의 요구, 니즈에 의해서 기초를 두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네, 21번 보통 루프라고도 하며 자궁과 난간의 수축 운동을 증진시키는 자궁 내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었네요. 1번에 1회 삽입으로 단기간만 피임이 가능하다 했는데 네, 단기간만 피임이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장기간 피임이 가능하네요. 2번 월경 시작 전에 삽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했는데 네, 시작 전이 아니라 네, 끝날 무렵 월경이 끝날 무렵에 네, 삽입하는 게 적합합니다. 3번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 그렇죠. 네. 수정란의 착상을 네, 방지해서 피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4번 자궁 내 염증이 있어도 삽입할 수 있다 했는데 삽입할 수 네, 없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는. 5번 경구 피임제보다 월경시 하복부 통증이 적다. 네, 먹는 것보다 어쨌든 이거는 루프 삽입을 하는 거라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통증은 있을 수 있겠죠.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경 가다 뭐 이런 증상들도 또 네, 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네, 1번에 설득하기 쉬운 학생들을 주로 참여시킨다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특정 집단만 편하게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요. 특정 집단만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고요. 2번에 설득하기 쉬운 학생들을 주로 네, 답이 아니겠고 2번 전문가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다. 못하네요. 네, 태도. 맞죠. 전문가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니까 간호사업을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당연히 주민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맞네요. 3번 전문가들이 주민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뭐 생색내거나 좀 권위적이잖아요. 그죠? 생색도 내는 것 같고 네, 권위적인 이런 태도를 네, 보이면은 주민들은 거부감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 4번 사업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민이 반대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민의 의견을 누르고 네, 독단적입니다. 그럼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죠. 네, 5번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주민이 경쟁심을 갖도록 한다. 네,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러면 또 네, 소외심 들고 그렇죠. 소외감 느끼게 되고요. 어쨌든 정보 전달은 항상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쉬운 용어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23번 셀리에가 제시한 일반 적응 증후군, 스트레스 증후군의 저항기, 네, 저항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특성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일단 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버티는지를 3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1단계가 경고기요. 삐뽀삐뽀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깜짝 놀란 상태. 이때가 놀란 상태, 경고. 이때는 신체적으로 놀랐으니까 신체적인 반응이 오겠죠. 신체적인 놀란 반응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면도, 잠도 잘 잘 수 없어.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은 잠 안 오죠. 그 다음에 두근두근거려요. 두근거림도 있고, 복통, 배도 아프고, 신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설사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가 경고기. 두 번째가 이제 저항기입니다. 우리 몸은 그래도 버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버티기 위해서 온갖 무기를 총동원해요. 이때가 저항기다. 그래서 대응 기전 우리가 대응해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기전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대응 기전의 이용이 증가된다. 이 시기가 그렇겠고요. 그다음 저항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버티다가 탈진하는 에너지 고갈 상태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소진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발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자포자기 하게 되면서 탈진되니까 우울증, 그 다음에 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인지하는 것들이 이제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상태가 소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저항기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1번에 대응기 전에 버티는 시기니까 이용이 증가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포자기하거나 우울한 감정은 자포자기하는 건 언제였어요? 소진기.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고와 인격의 분리, 인지 왜곡도 소진기. 교감신경계의 흥분으로 신체적인 논란 반응이 오는 건 경고기. 뇌하수체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된다고 했어요. 중단되는 건 이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서 소진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24번 지역사회간호사업의 목표는 지역 주민이 건강권을 보장받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간호사업의 대상으로 옳은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간호의 대상자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되겠죠. 답은 4번의 전체 지역 주민입니다. 25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중 질병 예방 간호에는 1차, 2차, 3차 예방 간호가 있다. 이 중 3차 예방 간호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차는 질병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 증진하는 거가 1차가 되겠어요. 병에 걸리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1차입니다. 1차 예방. 2차는 2차는 질병에 우리가 초기, 질병에 이제 걸릴 수 있겠죠. 아니면 초기, 아니면 조기 발견, 빠르게 발견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해서 나을 수 있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아니면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의 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3차 예방간호. 3차 예방간호는 뭘까요? 이제는 이제 신체적으로 뭐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유증을 아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같은 거 생기지 않게 최소화시키고요. 재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3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재활 단계의 간호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3차 예방 간호로 물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최근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 증진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로 옳은 것 했네요. 이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아졌죠. 많아지면서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이 측면이 또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또 중요해졌어요. 생활 습관, 중요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을 증진을 하게 되면 질병이 안 걸리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의료비가 덜 들겠죠. 그래서 의료비 증가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에서 보기 선지에서 골라보면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 증가한 거고 의사 의료시설이 부족하진 않고요. 의료비 증가의 억제 맞죠,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지역사회의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
네,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끼리 묶인 건 물었네요. 네, 1번의 조출생률. 네, 조출생률은 뭔가요? 조출생률. 네, 이거는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아기 수. 아기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구의 생산력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생산력을 파악할 수 있겠고. 네, 영아 사망률. 네, 영아 사망률은 태어난 우리 아기 중에서 영아니까 1세 미만에 사망한 비율이 되겠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인구의 건강 상태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민감한 인구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건강 상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니까 이것 말고도 이제 조사망률 이런 것들도 있겠어요. 네, 조사망률 여기 있네요. 조사망률. 네, 조사망률은 뭔가요? 조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입니다.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겠어요. 될 수 있겠는데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니까. 근데 뭐 의료 비율, 뭐 면역률, 2차 예방률, 예방 접종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면역의 비율인 건데 면역률이 얼마나 좋은지 뭐 2차 예방률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예방 접종은 얼마나 했는지 이런 비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구의 구성 뭐 아니면 변동을 보는 지표는 아니잖아요. 네, 지표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뭐 보건 일단 뭐 의료 이런 자원 등을 이용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인구의 구성이나 변동을 보는 지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28번 국민보건상 중요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관리 목표로 옳은 것 됐습니다. 우리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 목표. 일단은 만성질환이라는 게 나았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질환들이 많죠.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질환들로 인해서 잘 관리하지 않아서 다른 질병, 질병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잘 관리하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죠. 네, 수명 연장. 그 다음에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거. 기능 장애 안 생기게 하는 거. 그 다음엔 또 질환에 더 중증으로 가는 거. 중증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9번 서울의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홍역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어요. 1번에 곤충의 매개로 인해 전파되므로 접촉에 주의한다 했는데 곤충의 매개가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의한 거고요. 2번 유행 시 발생하는 환자는 일주일간 학교, 직장으로부터 격리시킨다. 일주일간 격리시키는 거 일주일 정도 맞겠습니다. 홍역의 전염기가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그 다음에 나타난 후 4일까지가 우리가 격리 기간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격리 기간 이니까 고려해보면 되겠고요. 예방을 위해 4백신을 접종한다 했는데 홍역은 우리 MMR 백신을 맞게 되죠. MMR 백신에서 홍역,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그 다음에 풍진, 이하선염, 풍진이라는 MMR 백신을 맞게 되는데 이거는 4백신이 아니라 생백신입니다. 4번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했는데 나타나기 전에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고요. 세균에 의한 호흡기계 질환이다 했는데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고 증상이 뭐 발열도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발진 생기죠. 발진성 질환입니다. 네, 비말, 뭐 공기가 매개가 되겠습니다. 1번에 곤충이 매개가 아니라 네, 공기 매개, 비말이나 공기 매개가 되어서 감염을 시키는 질환이 되겠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맞겠네요. 네, 30번 의료법상 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1번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각종 훈련도 한대요. 그리고 생활지도도 한대요. 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네, 우리가 배우기로 재활을 해서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거.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질병관리청장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가? 계획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1번에 5년이 되겠네요. 네, 33번 구강보건법에 의한 영유아 구강검진의 내용을 옳은 것 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 구강검진을 할 때 살펴봐야 될 것들이 네, 1번에 치아 우식증 상태,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면은 네, 충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상태 살펴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치아 및 구강 발육 상태, 네, 이런 것들도 살펴봐줘야겠네요. 그래서 1번에 답이 맞겠고요. 2번에 치아 마모증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치아 마모라는 건 닳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아가 닳는 건데 마모라는 건 그러면 이제 막 네, 유치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 때인 거잖아요. 영유아라고 하면. 그래서 영유아들한테 이런 치아 마모증이 치아가 이제 막 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선지 고를 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치아 마모증만 네, 걸러줘도 소거해줘도 네, 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5번에 치아 맹출 상태, 이제 치아 맹출이라는 건 이가 나는 건데 영유아 시기에 이가 잘 나고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법으로 구강보건법이라고 했으니까 법으로 이제 규정된 공식 검사 항목의 명칭은 네, 치아의 구강 발육 상태를 잘 확인해 준다. 이게 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34번 헌혈을 위한 혈액을 체혈할 때 실시하는 검사로 옳은 것 됐습니다. 네, 체혈을 할 때 우리가 실시해야 되는 검사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질병을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네, B형 간염 검사, 네, 간염 검사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C형 네, 간염 검사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성 네, 면역결핍증 네,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뭐 매독 검사 네, 매독 검사 네, 그 다음에는 간 기능 검사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1번에 혈당 검사,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형 간염 검사 맞겠고요. ALT 검사 네, ALT 검사가 간 기능 검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답은 그래서 2번은 맞겠고요. 네, C형 간염 검사는 맞지만 A형 간염 검사는 아니고요. 네, 혈당 검사 아니었고요. 네, A형 간염 검사 아니었고 네, 나머지는 그래서 답이 안 되겠네요. 답은 2번이 해당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요. 네,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그 다음에 음압격리, 네, 음압격리 즉시 신고. 네, 그 다음에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우리는 네, 1급이라고 하죠. 네, 1급에 해당되는 질병을 골라야겠네요. 그러면은 1번의 수두는 2급이 되겠고
2번에 디프테리아는 네, 1급이 되겠네요. 그죠? 1급이라서 답이 맞겠고요. 3번에 파상풍, 네, 3급입니다. 3급. 그 다음에 4번에 일본 내염, 네, 얘도 3급. 네, 5번에 발진열, 얘는 3급. 2급의 키워드는 우리가 뭐였죠? 네, 발생 유행 시 24시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악 격리가 아니라, 네, 그냥 격리. 네, 3급에 해당되는 것들은 네, 계속 감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4급 감염병도 있었네요. 4급은 키워드가 표본 감시입니다. 표본 감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질병들이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1급에 해당되는 디프테리아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